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요, 물류와 공급망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 그 중심을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또 보고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핵심에는 ISO 14083, 이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물류 운송 탄소 배출 전문 기업이죠. 글렉스의 분석 내용입니다. 이 표준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업계의 판도를 바꿀 정도라고 하는지, 특히 또 글로벌 물류 기업인 DHL 같은 곳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물류 산업 전체,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일상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ISO 14083, 이게 2023년 3월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혁명적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는 걸까요? 그전에도 기준 같은 건 있었을 텐데요. 네, 물론 이전에도 여러 기준들이 있었죠. 근데 핵심적인 차이는 역시 통합된 표준화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전까지는요, 물류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고 운송 수단별로도 다르고 어떨 땐 기업마다 또 제각각이었어요. 아, 그럼 비교하기가 정말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서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전체 공급망 차원에서 이걸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ISO 14083은 좀 달랐습니다. 도로, 철도, 해상, 항공, 이런 모든 운송수단은 물론이고요. 물류센터나 항만 같은 환적 허브, 그러니까 중간 거점에서의 활동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최초의 통합된 표준 보고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이 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과, 배, 오렌지 무게를 재는데 다 다른 저울을 썼다면 이제는 하나의 공통 저울을 쓰게 됐다. 이런 비유도 가능하겠네요? 네, 아주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 표준이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유럽에서 쓰던 EN16258이나 또 온실가스 회계 기본 틀인 GHG 프로토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GLEC 프레임워크 같은 거거든요. 이런 기존에 검증되고 또 널리 쓰이던 원칙이나 방법론들을 이렇게 통합하고 발전시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잘 모아서 만든 거군요. 네, 개발 기간만 해도 1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화주나 고객, 투자자, 정부 규제기관까지 모두가 신뢰하고 쓸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생긴 셈이죠. 와, 10년이라니. 정말 공들여 만든 표준이네요. 그만큼 이게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세계적인 물류 기업 DHL이 이 표준을 굉장히 발빠르게 도입해서 고그린 대시보드라는 시스템까지 만들었다고요? 이건 단순히 새 표준 나왔네 따라야지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DHL은 왜 이렇게까지 ISO 14083에 주목한 걸까요? 단순히 규제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규제 준수 측면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자료를 분석해보면 DHL의 결정에는 훨씬 더 전력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째는 글로벌 운영의 일관성 확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DHL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워낙 크니까요. 네, 각기 다른 지역에서 또 다양한 운송 수단을 써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약에 기준이 다 다르다면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비교하거나 개선점을 찾기가 너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잣대, 즉 ISO 14083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시스템이 꼭 필요했던 거죠. 실제로 DHL의 고그린 대시보드는 이 표준이랑 GALC 프레임워크를 완벽하게 준수해서 배출량을 보고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중요했군요.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운영 효율성이나 정확한 성과 측정을 위해서라도 통일된 기준이 꼭 필요했겠네요. 마치 전 세계 지점에서 같은 회계 기준을 쓰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표준이 가진 그 포괄적인 측정 범위 때문이에요. ISO 14083은 단순히 트럭이나 배, 비행기가 화물 옮길 때 나오는 배출량만 재는 게 아니거든요. 여객 운송은 물론이고 물류창고나 항만, 공항 터미널 같은 환적 지점,
즉 허브에서 이루어지는 하역, 보관, 분류 같은 여러 활동에서 나오는 배출량까지 전부 다 포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동뿐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다요? 네, DHL처럼 특송, 포워딩, 창고 운영, 공급망 관리 같이 이렇게 복합적인 물류 서비스라는 기업한테는 운송체인 전 과정의 배출량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었을 겁니다. 그래야 진짜 탄소 발자국을 제대로 볼 수 있겠네요. 단순히 이동거리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데이터 기반의 실질적인 감축 전략 수립입니다. DHL은 단순히 규제 지키고 보고서 내는 수준을 넘어서요. 이 표준으로 얻어지는 상세 데이터를 써서 실제로 탄소 배출을 줄일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ISO 14083은 전체 배출량 총합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개별 운송 구간별로 또는 특정 허브 운영 단위별로 심지어는 특정 운송 수단이나 연료 유형별로 배출량을 잘게 쪼개서 계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와, 그렇게까지 세분화해서요? 네, 이렇게 정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디서 비효율이 생기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말하자면 탄소 감축 핫스팟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고요. 와, 단순히 얼마나 배출했나를 넘어서 어디서 왜 배출했나까지 파악해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게 한다.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게 2023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2년이 흘렀잖아요. 2025년 현재 시점에서 이 표준이 물류업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좀 뚜렷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중요한 변화들 몇 가지 짚어볼게요. 첫째는 실제 운영 배출량이랑 탄소 상쇄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고 어쩌면 이 표준의 핵심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ISO 14083은 기업이 운송 운영 자체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할 때요. 예를 들어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런 탄소 상쇄 조치나 탄소 배출권 거래로 얻은 감축분 있죠. 이런 걸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좋은 일 했으니까 우리 트럭 매어는 좀 봐줘? 이런 식의 논리를 아예 막겠다는 거잖아요. 소위 그린워싱,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환경주의를 막고 운영 자체를 효율화해서 실제 배출량을 줄여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운영 과정에 그 실제 배출량을 투명하게 딱 드러내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물류로 갈 수 있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둘째는 1차 데이터 사용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배출량을 계산할 때 그냥 업계 평균값이나 모델링으로 추정치를 쓰는 것보다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쓴 연료양, 이동거리, 화물 무게, 사용된 에너지양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데이터, 즉 1차 데이터를 최대한 쓰도록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추정치 말고요. 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구간 모든 활동에서 1차 데이터를 다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표준은 가능한 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배출량을 산정해야 계산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추정치보단 실제 데이터가 훨씬 정확할 테니까요. 그렇죠. 대충 이 정도 나왔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만큼 썼고 그래서 이만큼 배출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거군요. 측정이 정확해야 개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모든 운송수단과 물류 거점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ISO 14083과 이걸 기반으로 하는 GLEC 프레임워크는요. 육상, 해상, 항공 등 모든 운송 방식이랑 창고, 항만 같은 물류 현장을 하나의 일관된 방법론 아래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해줘요. 덕분에 기업들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배출량을 일관된 기준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고 또 전체적인 최적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에는 각기 다른 퍼즐 조각 맞춰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실제 배출량에 집중하고 정확한 1차 데이터를 중시하고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듣고 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결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또 뭔가 복잡한 규제가 늘었구나, 보고할 것만 많아졌네, 이렇게 부담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새로운 표준에 적응하고 또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초기 부담은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ISO 14083 도입이 단순히 규제 준수를 넘어서요. 기업에게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와 경쟁 유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이익은 투명성 확보를 통한 신뢰도 향상이에요. 요즘 소비자나 고객사, 특히 투자자들이 기업의 환경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ESG 경영 중요하죠. 네, 단순히 우린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걸 넘어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죠. ISO 14083이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에 따라서 배출량 데이터를 만들고 공개한다면 이건 기업의 투명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 건 물론이고 투자 유치나 고객 관계 강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이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신뢰를 얻는데 꼭 필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 이익은 비용 효율적인 감축 기회 발견입니다. 아까 DHL 사례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GLEC 프레임워크랑 ISO 14083에 따라 배출량을 상세하게 추적하다 보면요. 필연적으로 운영 과정에서 배출량이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구간이나 활동, 즉 핫스팟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운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탄소 배출 주범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불필요한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거나 연비 좋은 운송수단으로 바꾸거나 심지어 다른 기업이랑 협력해서 화물을 같이 운송하는 거죠. 화물 통합 같은 거요.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소위 윈윈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위해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셈이죠. 듣고 보니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특히 핫스팟 찾아서 비용 효율적인 감축 기회 찾는다는 건 요즘처럼 비용 절감이 중요할 때는 정말 매력적인 이야기 같아요. 마지막으로 미래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입니다. 특히 유럽연합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제들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CSRD,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인데요. 이게 특정 규모 이상 기업들한테 공급망 전체에 걸친 탄소 배출량 정보를 포함해서 상세한 ESG 데이터를 보고하라고 요구합니다. 자료에서는 VSME 같은 중소기업 관련 규제도 언급하는데 아마 특정 규모 이하 기업 대상 규제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이런 규제들은 대부분 ISO 14083 같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데이터 산출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표준을 미리 도입하고 준비해둔 기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규제 환경 변화에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규제가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규제 때문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신뢰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미래 규제까지 대비하는 정말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거군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DHL의 고그린 대시보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 표준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활용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같은데요. 듣기만 해도 뭔가 체계적이고 강력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통해 이런 이점들을 실현하고 있나요? 네, 그 고그린 대시보드는 ISO 14083 표준을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주요 기능들을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첫째, 전사적 통합 관리 기능입니다. DHL은 특송, 익스프레스, 글로벌 포워딩,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등 여러 사업 부문이 있잖아요. 네, 아주 다양하죠. 이 대시보드는 이 모든 사업 부문에서 나오는 CO2 배출량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그것도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화형 대시보드에 통합해서 보여줍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글로벌 조직의 전체 탄소 발자국 현황을 마치 조종석 계기판처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업부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네요. 둘째, 엄격한 표준 준수입니다.
이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배출량 데이터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ISO 14083 표준과 GLEC 프레임워크의 계산 방법론, 보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이게 바로 이 대시보드 데이터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 품질을 보증하는 셈이죠. 셋째,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대시보드 데이터는 매월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매월요? 네, 이건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이 항상 가장 최신의 배출량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또 개선 효과를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나 운용 조건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매월 업데이트라니 정말 역동적으로 관리한다는 느낌이네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맞춤형 심층 분석 기능입니다. 이 대시보드는 단순히 전체 배출량 총합만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다양한 시각화 도구, 예를 들면 차트나 그래프 같은 거요. 그리고 필터링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특정 국가나 지역, 특정 운송 경로, 사업 부문, 특정 기간 등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잘라서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즉, ISO 14083이라는 표준을 기반으로 아주 실용적이고 강력한 데이터 기반 관리 도구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표준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실제 운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도구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자, 이렇게 현재의 변화와 적용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기술도 발전하는데 이 ISO 14083 표준이나 관련 프레임워크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겠죠? 물론입니다. 표준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과학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 또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같은 걸 반영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ISO 14083 자체도 앞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 뒷받침하는 GLEC 프레임워크는 실제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는 GLEC 프레임워크의 최신 버전인 V3.1, 버전 3.1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에는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과정, 그러니까 원육해서 정제하고 운송하는 그 업스트림 단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계속 현실에 맞게 고쳐나가는군요. 네, 이렇게 과학적 근거랑 현실 변화를 꾸준히 반영하면서 표준의 정확성과 현실 적합성을 높여나가는 거죠. 그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성을 찾아가고 표준도 계속 발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 물류 환경에서는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관리가 가능해지겠군요. 이 자료에서는 앞으로 물류업계의 변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몇 가지 좀 흥미로운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측정 기술의 고도화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센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들이 물류 현장에 더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개별 화물간이 혹은 트럭 한 대, 선박 한 척 단위로 거의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랑 연료 소모량, 그리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훨씬 더 정확하고 세분화해서 추적하고 예측하는 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실시간으로요? 네, 마치 스마트워치가 우리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추적하듯이 물류 자산의 탄소 발자국도 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진짜 낭비 없는 최적의 물류 운영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둘째는 공급망 참여자 간의 협력 강화입니다. ISO 14083이라는 표준화된 언어가 퍼지면 공급망 안에 있는 제조사, 물류사, 유통사, 판매사 등등 다양한 기업들 간의 데이터 교환이나 공유가 훨씬 쉬워지겠죠. 아, 기준이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전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잰 데이터를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같은 기준으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동 목표를 세우고 협력하기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 화물을 모아서 한 트럭으로 운송한다거나 비효율적인 구간을 같이 개선한다거나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궁극적인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많이들 하고 있죠. 이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로드맵을 세우고 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ISO 14083은 바로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보고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자 척도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목표 설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정확한 측정과 관리이니까요.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ISO 14083은 단순히 기술적인 표준 문서 하나가 아니라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거대한 물류 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딱 제시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DHL 같은 선도 기업의 적극적인 도입 사례는 이 표준이 단순한 권고사항을 넘어서 업계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배출량 측정 방식을 표준화하고 투명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또 고객, 투자자, 사회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네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짜 배출량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정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인 것 같아요. 탄소 상세 같은 외부적인 활동과는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기업들이 운영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 배출을 줄이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효과적이고 또 진정성 있는 탄소 감축 전략을 세우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이렇게 ISO 14083에 따라 표준화되고 검증된 탄소 배출량 데이터가요, 생산 단계부터 운송, 유통, 폐기까지 제품과 서비스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더 투명하고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때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식품 영양성분표 확인하듯이 제품 포장지에서 ISO 14083 기반의 탄소 발자국 라벨을 비교하면서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